자, 이렇게 해서 간략한 걸 지금 보는데, 지금 이게 회원가입이거든요. 회원가입에서는 뭐까지 있어야 됩니까? 이름, 이메일,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비밀번호까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비밀번호. 이거 패러그래프 그대로 하나 카피해서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 자, 그러면 바뀔 게 많네. 예, 패스워드. 얘도 그럼 이거랑 매치가 돼야지만 비밀번호를 클릭하더라도 얘가 활성화가 된다 그랬죠. 아까 라벨과 인풋을 쌍으로 연결하려면 for와 id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id는 다 똑같은 게 있을 수는 없죠. 이 페이지 안에서 유일무이한 이름은 한 군데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id니까 겹쳐서 쓰시면 안 된다고요. 요거랑은 같이 쓰셔도 됩니다. 타입은 일단 텍스트로 해놓을 볼게요. name은 mb의 멤버의 패스워드라고 해서 PW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름, 여러분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돈 제일 많이 들어있는 곳에 통장 비밀번호를 한번 넣어볼까요? 넣으면 어떻게 돼요? 비밀번호가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안 되죠. 비밀번호가 이렇게 막 나오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비밀번호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숨겨서 나와야죠. 그죠? 그러려면 여기에 타입이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패스워드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타입을 패스워드로 바꿔요. 저장하고 다시 봅니다. 이렇게 입력해보면 저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회원가입이라고 하면 얘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최근엔 그런 사이트가 많이 없지만 건방지게도 내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 사이트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결혼을 했니? 결혼 날짜는 언제니? 기혼이니 미혼이니? 자녀는 몇 명이니? 위치는 어디니? 주소는 어디니? 그런 걸 코치코치 묻는 사이트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걔는 여기에 있는 입력사항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요. 이것들은 필수사항, 걔들은 옵션사항. 그죠? 필수사항과 옵션사항을 구분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필수사항이니까 이것들, 이 패러그래프 여기 비밀번호부터 필드 이 이름까지를 묶어줄 필요가 있어요. 또 어떻게 묶어줄 수 있냐? 필드셋이 나옵니다. 필드셋. 하나, 둘, 셋 비밀번호까지를 필드셋으로 묶어주세요. 필드셋 새로운 부모가 생겼으니까 한 탭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한 탭 들어오시고 필드셋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목 성격의 레전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레전드. 여기에 필수 입력 사항이라고 해볼게요. 자, 패러그래프 3개, 하나, 둘, 3개, 비밀번호까지를 필드셋 이렇게 묶어주고 레전드라고 해서 타이틀을 넣어 주었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십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필수 입력 사항 말고 이제 여기에서 거꾸로 가봤으니까 이제 밑에서는 바로 해볼게요. 필드셋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필드셋 레전드 부가 입력 사항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밑에 이렇게 부가 입력 사항이라고 나왔을 거고 컨셉은 똑같아요. 패러그래프 안에 라벨 인풋 해서 만드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위에 거 하나 카피해서 그대로 와볼게요.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왔고요. 자, 두 번째 필드로 와 있습니다. 자, 라벨 인풋해서 여기에다가 뭐 할 거냐면 감히 생년월일을 물어볼게요. birth의 day, birth, date라고 해볼게요. 요건 반드시 두 개는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타입을 일단 텍스트로 놓고 여기에는 date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면 생년월일 입력하는 칸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칸이 생겼는데 생년월일을 입력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년월일, 사용자가 입력하는 이 생년월일을 이렇게 넣는지 이렇게 넣는지 자기 마음대로 넣게 하면 안 되겠다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 타입이 지금 텍스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타입이 텍스트가 아니라 뭐로 바꾸냐면 데이트로 바꿔봐요. 데이트. 타입을 데이트로 바꿔보십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해보세요. 지금 크롬에서 보고 계십니까? 자, 클릭을 해보시면 신기반기하게 여기에 달력이 나와요. 신기반기하게 달력이 나온다고요. 자, 이거 달력 짜려면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스크립트는 jQuery든 자바스크립트든 저 달력을 짜려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물론 돌아다니는 소스가 있지만. 그런데 간단하게 데이트라고 써놨더니 잘 나오잖아. 그래서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를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조회 형식으로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서 보고 있죠? 크롬에서 보고 있어요. 자, 이거를 파이어폭스에서 볼까요? 파이어폭스에 가봐 주세요. 클릭해봤습니다. 파이어폭스도 달력이 뜨긴 뜨는데 아까 크롬하고는 조금 달라요. 얘는 이렇게 떴고 얘는 이렇게 떴고. 달력이 뜨는 게 어디야? 파이어폭스에서 보고 있어요. 자, 파이어폭스에서 확인했고 이번에는 i에서 확인해 볼게요. 실행인 런치인 i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클릭하면 개뿔 아무것도 안 나와요. i는 언제나 뒤쳐져요. 왜냐면 초반에 인터넷은 i가 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생태계와 자기만의 똥꼬집이 있어요. 그래서 지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웹페이지에 보여주는 형식이 6, 7, 8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가 9부터 조금씩 정신 차려서 다른 브라우저랑 거의 비슷하게 보여준다고요. 그래도 아직 새로 생긴 이런 형식들, 지금 파이어폭스에서 지원하고 크롬에서도 지원하는 이런 HTML5에서 새로 생긴 속성들을 가장 늦게 반영해 주는 게 i예요. 골치가 아픕니다. 만약에 이 형식을 i에서도 똑같이 구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태그상에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의 힘을 빌리냐면 jQuery UI.com에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jQuery UI.com jQuery UI.com 들어가 볼게요.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한테 직접 짜달라고 하든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러리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jQuery UI.com에 들어와 보십니다. jQuery UI.com. 자, jQuery UI.com에 들어왔을 때 왼쪽에 위젯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데이트 피커를 보세요. 왼쪽에 위젯에서 데이트 피커 찾으셨습니까? 데이트 피커. 왼쪽 메뉴에 위젯 중에서 데이트 피커가 있어요. 클릭해서 이게 지금 클릭하면 이런 달력이 나온다고요. 자,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시죠? 크롬에서 보고 계세요. 이 주소를 카피해서 파이어폭스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파이어폭스에서도 새 탭을 열고 주소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봤고요. 여기를 클릭했더니 똑같은 달력이 잘 나오네. i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i에서도 지금 주소 카피한 걸 넣어서 엔터 때려 보시겠습니까? 클릭해서 달력이 나오나 볼까요? i에서도 나오네요. 즉 이건 누구의 힘을 빌려서 저 로드되고 있는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냐면 이거 소스 보시겠습니까? 크롬에서 보고 있어요. 크롬에서 여기에 뷰 소스를 보면 누가 해주는 거냐면 여기 위에 상단에 로드하는 쟤들이 해주는 거라고요. CSS와 얘들의 스크립트가 해주는 거라고요. 저 스크립트들의 달력을 띄워주게 해준다고요. 똑같은 모양으로. 그러면 여러분 홈페이지의 달력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되겠습니까?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달력으로 돼 있으면 i에서 안 나오니까 꽝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로 돼 있어야 돼? 최소한 jQuery UI의 이 데이트 피커를 이용해서 달력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코드로 와보죠. 네, 그래서 데이트로 해놓으면 파이어폭스와 크롬에서는 잘 나오지만 누구한테 안 나온다고요? 쟤한테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아직 안 배웠지만 간 김에 그냥 확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에 데이트 피커 보고 계십니까? 데이트 피커 보고 계시면 여기 뷰 소스 있잖아요. 뷰 소스에서 어디 있는 걸 쓰면 된다고 하냐면 HTTP로 되어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7번 라인부터 몇 번째 라인까지 카피를 하시냐면 15번째 라인까지 카피합니다.
7번부터 15번째 라인까지 카피해요. jQuery와의 데이트 피커에 와 있고 7번 라인부터 몇 번 라인까지 15번 라인까지 카피합니다. 아직 우린 스크립트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적용돼서 보여지는 것만 확인을 할 겁니다. 카피를 해서 우리 예제에 어디에 헤드와 헤드 사이에다가 여기 헤드와 헤드 사이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7번 라인부터 카피를 해왔으면 뎁스가 우리 거랑 안 맞네. 잠깐만 맞출게요. 이렇게 해서 가져오셨습니까? 여기에서 이 데모의 스타일은 지워도 됩니다. 데모의 스타일은 지우고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 절대 여기도 없네? HTTP 할게요. 지금 카피해 온 거에서 요거는 HTTP를 넣어주시고 그 밑에 있던 데모의 CSS는 지우십니다. 화면처럼 만들고 저장하고 확인을 하되 지금 여기에서 샵하고 데이트 피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샵은 아이디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이 사이트 좀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인풋에 자세히 보면 타입이 이메일이 아니에요. 타입이 이메일로 되어 있으면 안 된대요. 타입이 텍스트고 아이디가 데이트 피커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아이디는 만약에 수정하면 요거로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카피할게요. 예, 또 마찬가지. 타입의 텍스트 해서 카피했으면 여기에 이게 데이트로 돼 있으면 안 되고 텍스트로 돼 있대 데이트 피커라는 아이디명을 줬다고요. 자, 요거 바꿔 주시고 이게 누구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지금 카피해온 얘가 똑같다고요. 이제 저장하고 보면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서 볼까요? 그리고 클릭을 해 보실까요? 잠깐만요. 로드가 뭐가 안 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장. 인풋에 아이디가 두 개 있었어요. 여기에 이 아이디 있던 거 빼겠습니다. 빼고 이거랑 일치시켜야 되겠네. 그러면 for와 얘를 일치시켜 주세요. 기존의 아이디는 지웠고요. 데이트 피커라는 아이디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거랑 일치시켜야 생년월일 클릭해도 얘가 활성화가 될 거고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클릭을 해봅니다. 달력이 이제 달 뜨네요. 이 달력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브라우저 다 똑같이 뜬다고요. i에서 조차 확인을 해볼까요? 실행 런치인 i 해서 확인을 해보면 클릭을 해보면 달력이 이렇게 뜬다고요. 다시 자 아랫부분 이렇게 된 거 확인하셨습니까? 텍스트의 id 데이트 피커 이거랑 연결을 해놨고요. 위에 스크립트 다시 한번 배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달력이 모든 브라우저에 똑같이 나오는 상황이 된다고요. 주어진 옵션 안에서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게 select 메뉴를 써봤습니다. 다음 줄로 넘김해서 여기서 다음 줄이 있는 게 좋겠네요. BR 넘겨줄게요. 왜냐면 이게 select 메뉴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select는 사용자가 4개 중에서 뿐이 못 고르게 하는 겁니다. 미리 값이 있고 그 중에서 골라라고 할 때 select를 쓸 수가 있다고요. 위에 우리가 이메일이나 비밀번호나 생년월일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뭐든 간에 형식만 맞으면 입력이 되는 거지만 밑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고르게 해준다고요. 그러면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겠다고요. 클릭해보면 이렇게 골랄 수 있는 게 이게 select 메뉴입니다. 옆에 있는 게 더 낫겠네. 이렇게 옆에 있게 할게요. 그래서 인라인 스타일로 그냥 옆에 있는 게 더 나아 보여서 다시 뺐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select예요. 여기에서 이걸 사용자가 보는 거고 얘를 선택해서 값이 넘어갈 때는 이 MB address라는 필드명에 값이 이게 저장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이걸 선택하면 저 MB address라는 DB의 필드에 얘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자, select 메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취미를 한번 물어볼게요. 그대로 copy. 취미는 무엇인가요? 그냥 짧게 물어봅시다. 자, 취미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취미는 여러 개 중에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작성해 볼게요. 라벨 인풋해서 입력을 해 볼랍니다. 뭐가 있을까? 독서.
input 타입은 여러 개 중에 고르는 건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 value는 독서 reading, 그냥 독서라고 한글로 써도 돼요. 네. 어느 항목에 들어갈 거야? name은 데이터베이스의 name에는 hobby라고 해서 들어갈게요. 또는 관심사 interest라고 해볼게요. 그냥 한 줄 넘겨서 하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카피해서 둘, 셋 볼게요. 보기 편하게 엔터로 구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랑 1대1로 매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를 여행 코딩, 취미가 코딩이래. 자, 이렇게 해 놓고 라벨 얘를 클릭하면, 독서를 클릭하면 얘가 체크가 되게 해야 되니까 이것도 쌍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네. 쌍으로 연결을 해 볼게요. for 하고, 그러면 얘한테 뭐가 있어야 돼? id가 있어야지. id for id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얘가 여기는 한글을 쓸 수 없습니다. reading for id 이번엔 여행 travel 뭐지? 그 다음에 코딩. 자, 이렇게 해서 라벨인풋4와 id로 매치를 해주고 화면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독서를 클릭하면, 여행을 클릭하면 옆에 이렇게 체크박스에 체크가 된다고요. 다시 클릭하면 체크가 풀리고요. 근데 라벨 인풋으로 이렇게 연결을 안 해놓으면 요거를 클릭해야지만 체크가 된다고, 앞에 글씨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우린 글씨랑 뒤에 있는 체크박스까지 연동을 해놨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라고요.